근데 4분기가 안 좋답니다. 이미 거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들어갔을 때는 나는 몇 프로 이상 빠지면 손절을 할 거야 라는 이게 꼭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위험자산을 좀 회수해가는 이런 전 세계의 지금 현재 자금 동향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 얘기 드리고 있는 이런 개별 종목 플레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원달러가 1150원, 뭐 밤사이에 그는 뭐 저 뭐죠? 1150원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이미 돌파를 한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네네. 어때요? 지금 이것이 결국은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오늘 뭐 1조 3천억 매도했다는 환율이 달러 강세가 될수록 이 신흥국 쪽 뭐 이런 우리나라 같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오늘 같은 경우는 1149원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좀 무섭다. 그리고 정고점이 있었었는데 그 라인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식에서도 돌파가 되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것처럼 환율도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라인에는 안 뚫릴 거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가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아. 빠르게 돌지 않을 것 같아. 이러한 신객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필이 꽂히다 보니까 어떻게 바로 이 환율을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고 있죠.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은 항상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격이 지금 현재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그러면 사실은 원화가 약세면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어렸을 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수출주니까 좋아야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인데요. 실제 수급이 조금 달라집니다.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야 팔고 나가야 돼, 안 돼. 걔들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손해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나오면 계속해서 걔들은 나 손해. 주식은 가만히 있더라도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슈들이 생겨버리면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환율이 좀 안정이 되려면 경기가 약 회복이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야지만 달러의 지금 현재 달러를 선호하는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아마 2주 안에는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전 세계가 바들바들 살짝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었죠. 지금 달러 강세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이 현재 수급상 좋은 현상을 보이면서 상승하려면은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당연히. 외국인이 매수가 언제 시작될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빠져나갈 거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예.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올 좀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좀 팔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지금 현재 3일 연속으로 열심히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전에도 사는 것보다는 파는 쪽이 조금 더 포지션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조 3천이었고 어제도 거의 5천원 가까이였고요. 그제도 3천원 넘게 팔았습니다. 자, 단 3일 만에 지금 현재 2조가 가까이 되는 이런 물량이 빠져나간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물량은 지금 현재 어디로? 지금 다시 달러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쪽 라인들이 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달러에 대한 흐름, 경기가 다시 재개된대. 걱정하지 마. 재개가 금방 될 거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흘러나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4차 거리두기 단계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일들, 델타 변이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지다 보면은 다시 이제 봉쇄 조치들이 나올까라는 걱정이 한편으로 있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현상으로는 지금 영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냥 이걸 감기처럼 그냥 이렇게 물론 이제 예방 접종률이 좀 높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결국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기간이 그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이 좀 불안한 시간이 지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죠 지금. 뭐 지금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접종률이 상당히 높죠. 실제 근데 지금 이제 접종률이 안 좋았던 게 우리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저 그리고 뭐 20, 30대, 40대, 50대 정도 정말 지금 이제 경제를 딱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축에서 지금 현재 접종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위로는 많이 지금 현재 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가 생기는 게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실제 그동안에 조금 조심했던 게 좀 풀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 7월달 되면 야, 백신 맞은 사람들은 밖에서는 마스크도 안 해도 돼요. 뭐 야, 이제는 한 6명, 뭐 8명까지 만나도 돼요. 지난주까지 그랬죠? 네, 그렇게 분위기가 가다가 갑자기 2명만 만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라는 식의 분위기로 완전히 급선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좀 빠르게 지금 현재 그 델타 변이가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퍼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기가 좀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최소한 2주고요. 어느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좀 안정화가 다시 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정부가 뭔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시 우리가 좀 안정화를 시켰구나. 실제 저는 좀 신기했었어요. 계속해서 접종률은 높아지는데 우리가 계속 400명, 500명 계속해서 나오는 거 이거 좀 왜 안 줄어드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들게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위기에 대한 순간이 다시 다가와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했던 야 잘하면 올해 말일부터는 해외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제 뭐 우리가 우리 자가격리 기간을 없애주는 나라도 막 생겼었고 그렇죠. 야, 이제 갈 수 있어 우리도 여행 가보자 라는 이런 지금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여행 뭐 말도 꺼내지 마라는 이런 분위기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뭐 뉴스 뭐 같은 경우 제가 잠깐 읽었던 거 제주항공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자본 잠식 들어가는 걸 잘 해제하고 나왔어. 근데 또 이래 라고 해서 막 울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기사가 떠 있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거리두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조금 살짝 일어나려고 했던 이런 친구들이 다시 한번 좀 망가졌고요. 이 기간은 아마도 최소한 아주 정말 짧게 잡아도 2주입니다. 2주 이상은 계속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되고 개별 종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시장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가 네네. 이게 과연 환율 때문이냐 혹은 이 벌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 이것이 어려워질까라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경제 침체입니다. 다시금 생각보다 빠르게 안 올라오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깜놀을 한 거고 갑자기 경기 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펼쳐놨던 이런 위험자산이잖아요. 어찌됐든 위험자산을 좀 회수해가는 이런 전 세계의 지금 현재 자금 동향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GDP도 꺾이겠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어땠어요?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우리 뭐 6%대 나와 뭐 이런 식의 얘기 말이 되나? 쟤들이 6%가 말이 돼? 우리도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4%가 나온다 했잖아요. 와 4%? 야 우리 2%대 겨우 허덕거렸었는데 생각을 하게 될 정도. 근데 거기에 따블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러면 위험자산을 베팅이 돼. 근데 이 전제에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는 게 다시 꺾여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미국과 중국의 동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렇죠. 소비국이고 우리 중간재 수출국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뭐 미국은 다시 6%대, 네네, 7%대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올라갔고 네. 중국은 원래 뭐 7%대 이랬으니까. 원래 그렇게 나왔죠. 네. 이들이 그 정부에서 지금 뭔가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어떤 긴급한 조치들을 취하냐라는 걸 봤을 때 아직은 움직임이 네. 없단 말이에요.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뭐 미국과 중국은 아직 그런 정도의 빠르게 뭔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마스크 벗는 거 뭐 그렇죠. 뭐죠? 그 30 뭐 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벤트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아직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이제 올라왔어라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실제 거기하고 좀 많이 발맞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조금 우리가 살짝 저쪽에서는 그냥 불었는데 갑자기 우리 태풍이 으아 시장 뭐야라고 이런 식의 반응이 지금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의 흐름들도 좀 거기로 좀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좀 맞춰 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과도한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 항상 반등에 대한 이런 생각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긴 하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앞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궁금한 게 이게 과연 한국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선제적 어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 네네. 이런 것들이 시작점이 될 것이냐 전 세계 글로벌 나라들의 혹은 미국이나 영국에 그냥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 기존의 백신 가지고 충분해 델타도 잡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의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확산이 될 것이냐 주식시장 지나봐야지 알겠죠. 시간이 지나보면 답이 나오긴 할 건데 저희가 선도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나라가 선도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보면 아마도 미국과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정책이 아마도 전 세계에 이런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제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재개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좀 중장기적 최소한 3주 이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일단 오늘로 마감이 됐으니까 이제 문제는 다음 주죠. 이제 오늘 네네. 1조 8천억 원 산 개인 투자자들 아마 생각은 다음 주부터 좀 반등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샀을 텐데요. 네, 주말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실 텐데 어떨까요? 다음 주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거로 보세요? 근데 특별한 뭐가 나오지 않는 한은 주말 사이에 조금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이건 아닐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이런 개별 종목 플레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19가 2주간은 계속해서 아마 지속이 될 거니까 그쪽이 제일 지금 세잖아요. 센 그렇죠. 라인들 가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셔도록 그 센 종목들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그쪽이 아니면 조금 분할 매수 라인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그런 이슈들이 그렇게 큰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요 다음 주도 별 재미가 없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큰 게 우리 금통위 같은 경우 있고 베이직 같은 경우 있는데 별다른 그런 이슈가 안 나올 확률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 코로나 우리 초창기 때를 생각하고 진단 키트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네네. 이런 주식들을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건 좀 시간이 간다고 보면 맞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난다고 보면은 오히려 좀 물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좀 소를 잘 작게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분명히 오늘도 1,300명 나왔었고 제가 나오기 전에도 보니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생각 그리고 검사받는 분들의 그 줄을 기사에서 보면 쭉 서 있는 모습 저기 가서 또 감염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쉽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과감히 좀 너무 많이 무서운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제 진단키트 관련주 하면 시즌이나 이런 회사들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입니다. 그리고 꼭 제가 들어갔을 때는 나는 몇 프로 이상 빠지면 손절을 할 거야 라는 이게 꼭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조
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돼.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급등을 했는 거 3일 연속 지금 현재 그쪽 라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수목금 3일간 엄청나게 이미 상승을 해버렸다라는 생각하시고, 뭐 재택근무에서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알서포트 정도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종목들이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해주고는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야, 조금 안정이 됐어 라고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는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하면서 밑으로 내려와 버릴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니까 나는 단기 매매에 정말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하고 나는 손이 생각보다 빨라.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돈이 까지고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자르지를 못해. 그렇죠. 올라가는 거는 2, 3%만 먹어도 금방 그 수익 실현하는데 반대로 내려오고 있으면 수익, 이런 손절이 안 되는 게 사람의 심리다라는 거. 그 심리를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이제 이렇게 장이 재미없고 또 이렇게 우량주들 물려있다 보니까 약간 손실 본 분들이 그렇죠, 네. 다른 데서 그걸 만회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러다가 더 크게 물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대표적인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식을 하실 때는 주식을 해. 손해를 봐. 그럼 어디 쪽을 슬쩍 한번 보시자면 선물 시장을 보시기 시작합니다. 선물 시장, 야 이거 금방 될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맞추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홀짝? 근데 네, 홀짝 그렇죠. 홀짝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네. 실제 그렇게 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다가 거기서도 안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옵션 시장까지 갑니다. 정말 계속해서 더 위험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이 돼버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손절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요. 네네.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몇 프로로 잡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제 포트에는 7%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없게 만들자. 마이너스 7% 되면 무조건 매도한다. 제가 아무리 그 회사의 그런 것을 다 알아도 제가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항상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나는 꼭 현금이 없을 때 좋은 주식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만큼 우리가 뭐죠? 돈이 없지 종목이 없진 않습니다. 수없이 종목은 많이 있다는 돈이 없지 종목은. 그렇습니다. 우리 종목은 한 2,500개가 넘게 있잖아요. 그 중에 좋은 건 분명히 있어. 이 머니톡을 열심히 보셔도 그런 종목이 우르르 나올 거고, 저희 회사 프라임 클럽을 보셔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돈이 없는 거지. 우리가 뭐가 바로 종목이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분할 매수는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신이 아니니까.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떠냐면 딱 샀을 때 빠지면 엄청 좋아합니다. 아싸, 더 많이 늘릴 수 있네 라는 생각. 그런데 반대로 좀 여유가 없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사자마자 올라야 되잖아. 그렇지. 왠지 내가 최저가에 사야 되고, 절대. 그리고 항상 그 주식 수익률을 계산할 때 차트를 보면서 내가 최저점에 사면 얼마, 최고점 절대 딱 우리나라에서 딱 한 사람이 팔았던 가격인데 그거를 내 거인 척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착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왼쪽에서 사서 그냥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판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왼쪽 어깨가 아니라 고점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내려올 때 파시는 게 맞고요. 파는 게 사실은 뭐 주식에는 좀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파는 게 예술인데 우리 주식 투자가들의 대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몇 년을 갖고 있더라도 사실은 주식을 파는 경우는 딱 팔기 한 2주 전, 1, 2주간의 상승으로 주식을 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다림의 미학이 될 수 있고 파는 게 예술이라는 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정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기다릴 수 있고, 실제 탐방도 가보고, 탐방 가서 야, 너희들 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돈을 벌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래, 나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벌 거야? 라는 이런 명확한 청사진이 있으면 그 회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8.15는 어떻게 더 키워 가실 겁니까? 잘. 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면 그 회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도, 여러분들의 이런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면 잘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 사업보고서 상에 보면 또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이 어떤 시즌이에요? 지금 어떤 시즌 시작했죠? 시즌? 네, 바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적이 시작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뭘 보셔야 됩니까? 전자공시를 끼고 살아야 됩니다. 야, 전자공시 나왔네. 뭐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 아직은 몇 가지 나오지 않았죠. 뭐 삼성전자, LG전자부터 해서 거기 몇 가지 아직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빨리 나온 애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좋아요. 대부분 자신이 있으니까 빨리 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르르 나올 때 8월 15일, 14일에 우르르 나오거든요. 그때는 사실 다 체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나오는 것들보다는 빨리 나오는 게 어디가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부장님은 분할 매수를 100이라는 돈이 있다고 했을 때 몇 번에 나눠서 어느 기간마다 하시나요? 저는 한 3-4번 정도로 나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매수를 하는데요. 저는 우선은 딱 이 회사가 마음에 들었어. 이 회사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로 분석을 많이 했겠죠. 실제 저는, 그리고 매수를 하는 시점은 사실은 저는 솔직히 차트를 봅니다. 내가 봤을 때, 차트, 이 정도면 괜찮아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미 기본적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회사를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기술적 분석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올라가고 있는 템이나 아니면 내려오는, 그것도 좀 나뉩니다. 내가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그 밴드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오면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눠서 사고요. 또 나는 이 종목은 좀 작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이 붙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고요. 대부분 좀 분할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종목, 나 이거 가지고 좀 한번 퍼포먼스를 내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종목은 좀 나누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형식이고요. 그때는 내려갈 때마다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줘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이런 경이 있고요. 그래서 매수를 다 못 해버리는데 날아가 버리는 것도 있었고, 오히려 다 담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러분들 뭐가 없다? 돈이 없지 종목이 없진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수없이 많은 종목들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고점을 확인하고 어깨에서 팔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럼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어깨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항상 얼마나 올라갈 때 각도가 좀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 각도가 정말 3일선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5일선 타고 가는 경우, 나는 11선, 21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 고점 대비해서 저는 한 7% 정도가 하락을 하면, 그때는 더 이상 나는 이만큼 먹으면 된다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내려올 때 너무 급하게 내려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는 5일선이 깨지면 이거는 이 종목은 팔겠다, 나는 3일선을 팔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목표를 드립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매칭이 되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그냥 평범해 그러면 여기에 매칭,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기에 매칭, 이렇게 되고, 이것은 좀 분기마다 이 종목은 조금 올려볼까? 목표가를 올려볼까? 아니면 이 종목은 좀 목표가를 지금 현재 분위기에는 이 3가지를 좀 낮춰볼까? 이런 식의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한 번에 이거는 삼성전자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30만 전자짜리야 라고. 물론 시장이 좋고 계속하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4분기부터 숫자가 안 좋게 나온답니다. 3분기까지는 좋대요. 근데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3분기도 실적이 좋아. 근데 4분기가 안 좋답니다. 이미 거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제 우리 부장님 하나의 예로 삼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언제 매도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보시는 그렇죠.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꼭 이게 이게 무조건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아니 1 더하기 죄송합니다. 1 더하기 2죠. 2가 답입니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신뢰가 네, 2가 아니라 아시죠? 초등학교를 잘 나왔습니다. 예, 초등학교 네. 잘 졸업했고요. 실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나는 여기 나의 성향은 여기가 잘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